이번 단어는 문제, 기본적인 이론 설명하고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랑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론 설명은 되게 쉬워. 별 내용이 없거든. 근데 실제로 문제로 접하게 되면 이게 뭐야 싶어. 왜 그런 일이 괴리감이 벌어지냐면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단원이기도 하지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생각보다 적어.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거의 반쯤 외워서 풀어. 보통 학생들이 많이. 이론으로 했던 것들을 외워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뭐 A라는 케이스에서는 A 방법대로 문제를 풀고 B, C, D마다 각각 정해져 있는 문제풀이 방법을 따라간다. 약간 이렇게 외워서 풀거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외워서 풀려고 만들어 놓은 단어는 아니고 공간이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단어인데 쌓기 나무 할 때 생각해봐.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안 보이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씨 막 이런 생각 들지? 그게 이번 단원이야. 그 단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번 단원으로.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평면에 관련된 얘기들은 조금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고 공간에다가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보고 복잡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 숙제로 미루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이론 설명은 다 할 건데 이론 설명을 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냐면요. 보통은 30번까지입니다. 30번까지가 그나마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생각을 하면 36번까지는 풀 수 있거든? 근데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자. 일단 오늘은 30번까지만 문제 풀면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몇 번까지다? 30번. 30번까지다. 좋지? 네. 난 니들이 좋아하는 꼴을 보는 게 왜 이렇게 싫으냐? 근데 얘네들 다 좋아해요. 쟤네가 좋아하면은 그냥 나도 좋아. 근데 니네 둘이 좋아하는 꼴을 보면 왜 이렇게 싫으냐? 선생님 저희 둘이 좋아하는 건 선생님 싫어하시지만요. 저기는 넷이 좋아해요. 선생님.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넷이- 언제나 좋은 것보다 싫은 거에 먼저 눈이 가지 않을까? 아, 이제 눈을 안 보면 돼요 그냥. 아, 너네를 보지 마라? 예. 그럼 언제는 반으로 가라. 아, 이제 안 돼요. 왜? 아, 그거는 왜? 너가 가면 서연이가 좋아할 거고 네가 가면 승희가 좋아하지 않을까? 이제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못 봐요. 어? 좋아하는 걸 못 본다고요. 와, 진짜.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본다고. 난 왜안 되는데? 관심의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아. 자, 위치관계 시작해보죠. 일단은 위치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관계들을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일단 각에서의 위치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정리를 했어. 위치에 따른 분류해서 동의각, 억각, 막곡지각 막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기본 도형 안에서 각이라는 존재는 배제를 시켜놓고 나머지 기본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배웠었던 기본 도형 첫 번째 뭐 있었어? 사각형. 점. 예. 두 번째? 선. 선. 세 번째? 면. 면. 그리고 네 번째가 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각은 존재를 배제시켜도 된다 그랬지? 그럼 점과 선과 면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들만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위치 관계를 따진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야. 하나만 갖고는 생각을 못 하겠지. 최소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 맞아? 빨리빨리 대답해.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치 관계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점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별거 없어. 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어. A라는 점이. 또 다른 점 하나가 이렇게 있어. B라는 점이.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 A와 B라는 점이 서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확인돼요?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점 A는 점 B랑 점 B의 밖에 있다. 혹은 점 B는 점 A의 밖에 있다. 누굴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점 하나가 밖에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점 A라는 점이 있고 점 B라는 애 있지.
얘네 둘을 내가 가장 짧은 길이로 딱 이어버렸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 선분 AB가 만들어지지. 이때 우리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의 거리 자체를 바로 지금 보이는 선분 AB로 사용합니다. 라는 것만 추가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나요? 점과 점 사이 위치 관계는 첫 번째, 이게 끝이야. 별거 없지?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 점이 하나가 찍혀 있는데 이 점을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두 개의 점이 어떻게 돼? 만나지. 똑같은 점이 됐지? 만나게 되는 거지?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에요. 몰라요.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점 A는 점 B 위에 있다. 점 B는 점 A 위에 있다. 확인됩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지금 딱 우진이가 가졌던 그 의문을 똑같이 가져. 얘는 바뀐데 얘는 왜 위에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요새는 보통 어떻게 많이 표현을 했냐면 A와 B라는 점 있지? 만나지 않는다. A, B. 만난다. 요 정도로 표현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고 편하시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점과 점 사이 위치 관계는 이걸로 끝입니다. 확인됐지?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위치 관계로 넘어가요. 그럼 두 번째 위치 관계는 점과 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선이 하나가 이렇게 직선이 그려져 있을 거거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A라는 한 점이 찍혀 있을 거야. 확인되니? 이렇게 돼버리면 A라는 점과 직선 L은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안 만나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밖에 있다. 확인돼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점 A에서 L이라는 직선까지 내려가는 거리를 찾고 싶어. 거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면 거리가 됩니다. 가장 짧은 거리를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추가로 기억해 주면 돼요. 여기서도. 별거 있는 지금까지?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없지? 예.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위치 관계야. 이 직선하고 요 점 있지? 둘이 서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직선은 고정돼 있고 점이 점점 가까이 거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L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런 거는 뭐야? 만나버렸지?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래, 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거 없어. 확인돼요? 그럼 자, 얘가 가까워져서 만났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밖에 있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점과 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두 가지 위치 관계밖에 나올 수가 없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됐나요? 그럼 자, 이제 세 번째 뭐에 대한 얘기 해봐야 될까? 아니, 점과 면에 대한 얘기 해야지. 점과 면. 점으로 시작했으니까 점으로 아예 끝까지 다 보는 거야. 그럼 자, 점과 면에 대한 얘기인데 면 있지, 면. 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면일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무한하게 연장되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선이 싹이 아니라 무한하게 연장. 알겠어요? 쭉쭉 뻗어 나가는 거야. 근데 무한하게 연장되는 면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 끝이 어딘지 한계가 정해지지 않고 모양도 정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을 나타낼 때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면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실제 크기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무한히 큰 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면이라는 녀석은 보통 우리가 나타낼 때 점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했지? 선은 소문자로 표현을 했지? 면도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라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첫 번째 위치 관계는 밖에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안 만나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밖에 있다. 그러면 밖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A라는 점에서 이 면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거리가 될까? 항상 우리는 거리는 가장 짧은 거라고 그랬지? 어떻게 구해야 돼? 수직이 되게 만나는 요 위에 있는 점을 통해서 이어진 게 바로 거리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요거 얘기 한 번만 더 하자. 자, 여기 점과 선에서 마찬가지로 A라는 점에서 수직이 되게 이었지. 여기 위에 분명히 교점이 하나 생겼지.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수선의 발. 그래, 수선의 발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죠? 좋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면에야, 면.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게 만났지. M이라는 점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냥 교점? 여기도 수선의 발이야. 왜냐면 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였어? 무수히 많은 선들이 모인 거지. 다시 말하면 요 점을 지나는 선들이 어떻게 써? 무수히 많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면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선과 선이 만나는 교점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도 수선의 발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다. 확인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위치 관계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면이 있을 거고 이 점이 점점 가까워질 거야.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어? 요 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점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냥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리를 가지는 밖에 있는 경우랑 위에 있는 경우 말고는 뭐 따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점과 면 사이의 위치 관계도 요거 두 가지로 끝입니다.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없지? 그럼 여기에 조금 어렵게 사족을 하나 붙여볼까? 자, 지금부터 잘 봐. 우리는 위치 관계를 따지게 될 때 이런 종이 한 장에다 표현할 수 있는 위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불러. 확인돼요? 그럼 이 종이에다 표현이 안 되는 위치 관계는 뭐라고 부르게 되니까?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불러.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그럼 자, 이제부터 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싶어.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봐야 될까?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봐야 될까?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야. 마찬가지겠지? 얘는? 평면. 얘도 평면. 얘는? 공간이겠지. 면 하나가 있잖아. 이 면이 이미 있는데 이 면 바깥에 있으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이라는 녀석이 포함돼 버리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든 경우들은 다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로 분류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즉, 선이라는 녀석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 선이 포함된 위치 관계들 있지? 그것들 중에 일부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로 표현이 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간에서 그려지는 위치 관계들 있지? 그거는 따로 표시를 하고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얘네들 다 평면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있는 얘랑 얘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봐도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따로 기억을 좀 해줘라. 공간에서 위치 관계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걸로.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이런 게 시험 문제야. 다음 중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가 아닌 것은 해놓고 그림으로 막 그려놓고 고르라고 시켜. 그럼 뭐지 싶어.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공간에서 위치 관계를 골라주면 되는 거지. 확인됐죠? 예.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위치 관계. 이제 점에 대한 위치 관계는 다 찾았으니까 선과 선부터 가보자고요. 그러면 두 개의 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이때 이 선과 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지금부터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니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위치 관계는 선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둘이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밖에 있다라고 안 해.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되니? 그러면 이때 이 평행하게 됐을 때 여기 보이는 L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수직이 되게 수선을 그려서 M까지 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쪽에서 L과 M 사이의 거리를 쟀거든? 이쪽에서 L과 M 사이의 거리를 재버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거리 두 개는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야,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똑같이 뻗어 있다는 얘기잖아. 이쪽에서 길이를 재는 거랑 이쪽에서 길이를 재는 거랑 같겠어 다르겠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길이를 재면 또 같겠어? 다르겠어? 똑같겠지. 즉 어디서 길이를 재든 항상 거리는 일정하게 등장하게 된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됐나요? 확인돼요? 그러면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앞에서? 왜? 샤프 잘 안 돼? 좀 이따 해. 지금은 봐. 중요해 이거. 어려운 내용 얘기하는 거야. 욕 나오게 하지 마. 어디 감히 시끄럽게 울고 있어. 씨. 자,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어떻게 위치관계를 뽑아볼 거냐면 이번에는 이 M이라는 선 보이지? M이라는 선이 회전을 할 거야. 회전을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L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M이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두 직선이 만나버렸지. 그러면 여기 만나게 되는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럼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지. 이런 경우로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자, 계속해서 회전을 시켜. 계속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등장을 해. 이렇게 L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M이 그려지게 될 건데 이렇게 수직이 되게 만나버리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아까? 그렇지. 아, 시우 좋다.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결국에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로 돌아가겠지?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 어떻게 돼버리게 되면 선 하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가 L이 있고 M이 같이 포개지는 경우로 그려질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위에 있는 요 모든 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니? 교점이 여기서는 한 개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교점이 몇 개야? 그렇지. 무수히 많아지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교점이 무수히 많은 관계 어떻게 되는 거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렇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치한다. 일치함수 할 때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을 여기서 끌고 오면 참 편하게 이해가 되겠죠? 일치한다.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위치 관계가 추가가 돼요. 또 다른 위치 관계를 상상해보자. 어떤 위치 관계가 나올지 상상이 되니? 걔가 3개 해갖고 내가 그래서 만들어놨지 미리. 선과 준비해놨거든. 선과 뭐 선과 선을 준비해놨다고. 오씨 이거 종이 왜 분리 안 돼? 자, 선과 선이 준비가 돼 있다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평행했지? 회전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고 수직으로 만났다가 돌아서 일치하게 되는 경우까지 우리 확인을 한 거야. 맞지? 자, 한 점에서 만났지? 자, 이 상태야 지금. 맞지? 지금 너네가 보는 이 상태랑 무슨 차이가 있니? 떨어져 있어요. 얘네 정면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눕혀놓고 보여줄게. 이거랑 어때? 달라요.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가 생겼어?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났지? 요는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나. 안 만났지?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 안 만났으니까 평행인가? 뭔가 애매하지? 평행은 선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는 같은 방향은 아니야. 맞지? 즉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평행은 안 돼.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만난 거야 만나지 않은 거야? 안 만난 거지.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지금부터 배우게 될 꼬이니치야. 이게 꼬이니치야. 확인되니? 네. 즉 꼬이니치의 뜻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게 될 거냐? 평행하면 된다 안 된다? 평행하면 평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즉 평행하지 않고 만나면 된다 안 된다? 그래, 만나지 않는 위치관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꼬이니치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평면에서 우리가 꼬이니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선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이쪽에 면연에 있는 거 아니야.
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이쪽으로 면이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즉 두 개의 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지? 즉 다시 말하면 꼬이니치는 평면이 아니라 어디서의 위치 관계가 될 거냐?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가 되는 거야. 즉 선의 일부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꼬이니치라는 거지. 나머지는 다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지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꼬이니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팁은 어떤 팁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냥 마구잡이로 꼬이니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직육면체 있지, 직육면체. 직육면체를 그려서 꼬이니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빠르다. 확인되니? 어떤 식의 관계를 얘기하냐면 직육면체를 그냥 이렇게 겨냥도로 그려놔 버리는 거야. 이렇게. 확인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여기 보이는 요 직선을 우리는 L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얘랑 꼬이니치가 되는 애를 지금부터 찾을 거야. 확인됐죠? 그럼 꼬이니치는 어때? 평행하면 안 되지. 만나도 안 되지. 그럼 얘랑 평행한 선들을 다 찾아서 지워버리는 거야. 어디 있어? 여기 있지. 평행. 여기 있지. 평행. 여기 있지. 평행. 다 지웠어. 확인되니? 그러면 이번에는 만나도 안 되지. 만나는 선들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어디야? 여기 밑에. 여기. 만나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 만나잖아. 그지? 그럼 어디 또 만나? 여기 또 만나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남는 게 결국 뭐야? 여기 앞으로 지나가는 선 하나 남았지. 앞으로 지나가는 선이 하나 남았지. 여기 하나. 맞아요? 또 여기 하나 남았지. 맞지? 또 이쪽에 있는 높이 하나 남았지. 또 여기 뒤에 있는 가로선 또 하나 남았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꼬이니치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꼬이니치를 찾는 거는 직육면체를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인 정의를 따라간 거야. 평행한 선들 다 지웠고 만나는 선들도 다 지우고 남은 애들이 바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선들. 그게 바로 뭐다? 꼬이니치다. 확인되니? 그래서 이 꼬이니치를 찾는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시험 문제야. 있는 그대로.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입체 도형으로 가보면 이런 식의 입체 도형에서 꼬이니치 찾으라고 시켜. 지금부터 잘 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거든? 이거 뭐라고 불러? 사각뿔이지?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이때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하자. 그럼 정사각뿔이 되는 거잖아. 이때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 모선까지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앞에 있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 정삼각형이 되는 상태지? 여기까지 한 거야. 확인됐지? 그러면 요거를 밑으로 그대로 하나를 더 붙일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정사각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지? 이렇게 생긴 애 삼각형인 면 8개로 둘러싸여 있지? 정팔면체라고 불러. 그럼 이 정팔면체에서 얘랑 꼬이니치를 찾으라고 시킨단 말이야. 얘랑 꼬이니치. 그러면 일단 평행한 거 다 지우고 만나는 거 다 지워야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림을 밑에 조금 더 과장되게 그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다. 잠깐만,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돼 있어. 확인됐죠? 자, 그럼 얘랑 평행한 애부터 찾아보자고. 누가 있을까? 저기 아래쪽. 여기가 있겠지? 반대편. 완전히 대각선 반대편. 확인돼요? 그럼 평행한 애 일단 지워. 그러면 다음번에는 뭘 지워야 돼? 만나는 애들 찾아서 다 지우면 되지? 만나는 선 여기 있잖아. 만나는 선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있잖아. 또 여기도 있지. 또 여기도 있지. 하얀 요거 내려오는 모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잖아. 맞죠? 그럼 만나는 거 다 지웠지? 그럼 남은 선들 어디 있어? 여기 가로로 하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아요? 총 몇 개의 꼬이니치가 뭐야? 4개의 꼬이니치에 해당하는 선들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만나는 거 지우고 평행한 거 지우고.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일단 꼬인위치 기억 자체만 해놔. 꼬인위치 뭐라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관계. 이게 바로 꼬인위치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선과 선 사이 위치 관계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확인됐나요? 네. 그럼 자, 선과 선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선과 뭐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5번째 선과 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어. 면이 포함된 위치 관계는 전부 다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했지. 그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에서 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하나의 면이 있어. P라는 면이. 그리고 여기 위로 이렇게 L이라는 선이 지나갈 건데 둘이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럼 이 관계는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 면과 선이 만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안 만나. 마치 이 느낌이지 않아? 어디 갔어? 요 느낌. 선과 면이 수직으로 만났지. 이때 이 점 뭐라 그랬어? 수선의 발이라 그랬지. 맞아요? 수선의 발은 직선이 직교했을 때 생기는 게 수선의 발이었잖아. 근데 면이어서도 된다 그랬지. 마찬가지야. 이 선하고 이 면이 안 만난다는 얘기는 이 밑에 있는 면 위에 있는 모든 선들과 다 안 만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평행하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 면과 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선에다가는 똑같이 화살표를 붙이고 면 위에 임의의 선을 하나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 표시를 해버리면 돼. 이면선 여러분들이 그리고. 알겠어요? 이게 평행하다. 그러면 마찬가지야.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면까지 수직이 되게 내려간 거리가 바로 이게 바로 직선과 면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맞죠? 여기서 거리를 잇나? 이런 데서 거리를 잇나? 같을까 다를까? 그래, 두 개의 거리는 같은 거. 여러 개의 거리들은 다 같다라는 거.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위치 관계로 넘어가는데 면은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선이 지금부터 뭐 할 거냐? 회전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느 순간 면을 뚫고 지나가겠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면을 뚫고 들어가는 여기에 하나의 뭐가 생겨? 교점이 생겨버리게 되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위치관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반전점에서 만난다. 뭐라고 부른다? 반전점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면 한 점에서 만난다.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회전을 해. 조금 더 회전을 해.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면에 수직으로 직교하는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당연히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직교한다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확인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요 점, 교점이잖아. 맞지? 뭐라고 불러? 수선의 발이라고 봐도 된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조금 더 회전을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면 P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었던 L이라는 직선이 이 면과 포개지는 순간이 오겠지? 맞아요? 이럴 때 우리 뭐라고 부른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만나는 교점이 어때? 무수히 많아지지? 그러면 요 점들이 다 모이게 될 건데 결국에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무수히 많은 점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져? 선이 만들어지겠지, 멍청아. 면이 많이 모여서 선이 되죠, 선생님. 아니, 면이 되죠. 선이 많이 모여서 면이라고. 그러니까 선을 닥쳐. 만드는 게 점이니까. 닥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교선이라고 불러. 교선.
확인돼요? 교선이라는 게 새롭게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회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선과 면 사이의 위치 관계까지 우리는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마지막 위치 관계 하나 남았지? 이제 뭐겠어? 그래, 면과 면. 그래서 면과 면 사이의 위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위치 관계가 있어? 이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 하나의 면 P랑 또 다른 하나의 면 Q가 있는데 둘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지금부터는 그냥 바로 평행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 이렇게 첫 번째 위치 관계. 자, 그럼 두 번째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의 면이 회전을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니? 하나의 면이 이렇게 있고 얘가 회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박혀요. 야, 이거 오랜만에 그리는데 뭐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겠지? 즉 얘가 이렇게 만난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돼버리면 두 개의 면이 어떻게 된 거야? 위에 있는 P라는 면과 Q라는 면이 서로 만났지? 근데 이번에는 만나게 됐을 때 여기 뭐가 생겨? 교선이 생겨버리잖아.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 만났는데 우리가 교점이 하나가 생기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번에는 교선이 몇 개 생겼어? 한 개. 한 개 생겼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게? 교선에서 만나. 교선에서 만난다. 교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잖아. 한 선에서 만난다. 한 선에서 만난다. 한 선에서 만난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전을 진행할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 밑에 Q라는 면이 있을 때 P라는 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수직으로. 여기 보이는 면과 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표현 직교한다라고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돼요? 자, 그럼 면과 면 사이의 관계는 선생님이 되게 뭐랄까 좀 대충대충 막 넘어가고 있지?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면과 면 사이의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때 가서 따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 회전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 네 번째. 그렇지. 면이 하나로 겹쳐지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위에 있다. 다른 말로 이번에는 두 개의 면이 완전히 같은 거잖아. 맞지? 일치한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면과 면의 위치 관계는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니네가 그리려고 한다고 생각해봐. 할 수 있겠냐? 어렵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과 면 사이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찾게 되냐면 보통 직육면체 있지? 직육면체에서 면들 사이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해요. 직육면체로 설명을 해내. 확인돼?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내냐면 직육면체 모양 그냥 대충 하나 그려놓고 이 그림 안에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렸지. 이 상태로 1번 관계는 1번 관계 평행한 거지. 위에 면하고 아랫면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편하지 않아? 그지? 얘네 둘 사이가 평행이겠구나. 물론 옆에 있는 면과 앞뒷면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냥 편하게 보는 거니까. 확인됐죠? 그럼 2번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밑에 있는 면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온 면이야. 이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그럼 3번 관계는?
여기 옆면. 이 밑에 있는 면이랑 여기 옆에 있는 면 아무거나 하나 붙잡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수직으로 만나는 거. 맞죠? 네. 마지막 4번 관계는 그냥 아무 면이나 진짜 하나 붙잡고 밑에 있는 면, 여기에 면 2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 네. 그러니까 직사각형 안에, 직육면체 안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게 되게 편하게 되겠지. 그래서 직육면체 안에서 설명하게 될 거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확인됐니? 네. 물론 더불어 5번. 얘도 그림 그리려고 하면 좀 빡세겠지? 이거 여기서 설명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왜? 면은 그냥 한 면으로 생각하면 되고 한 선은 모서리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직육면체 직육면체를 사용해서 설명하게 된다. 라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면 참 좋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네, 여기까지가 니네가 오늘 배워야 될 기본적인 위치관계야. 어려운 거 있어? 새로운 거 딱 하나 배웠지? 꼬이니치. 예. 그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확인되죠?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뒤로 넘어가다 보잖아요. 28쪽쯤 한번 볼래? 28쪽쯤에 13, 14, 15, 16번 이게 지금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야. 입체 도형을 전개도로 펼쳐놨는데 걔를 다시 입체로 만든 상태에서 꼬인이치를 찾아라, 뭐 평행한 찾아라 이런 거. 확인돼? 예. 그럼 이런 걸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그려. 입체 도형 진짜로 만들어 보면 돼. 그게 최고야. 왜? 입체 도형 다시 그려서 만들어서 풀면 돼. 아시겠죠? 예. 만약에 만드는 걸 못하겠다.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왜? 그래도 못 만들겠다. 예전 우리 수업했던 영상들 참고하면 되잖아. 거기 그리는 것도 있어요. 6강의 이야기 거에 없구나. 내가 촬영을 안 해놨구나. 우리 그때 할 때 그림 그리고 뭐 알려주긴 했는데 내가. 기억 안 나지? 기억나? 그래? 그러면은 안 믿으면 기억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질문 받지 뭐. 그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아니 막 쌓기나 한 거. 6학년 1학기 하고 막 직육면체 건널 배우고 막 할 때. 아.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그냥 반복돼서 30번까지 문제들에서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그 전개도를 겨냥도로 바꾸는 것만 조금 신경 써서 쳐다보면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을 겁니다. 예. 확인됐나요?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혹은 질문 있는 거 있어요? 위치관계 했던 거 6가지. 특별한 거 없지? 여기서 꼬이니치 있지? 꼬이니치는 필히 신경 써서 좀 외우다시피 해야 돼. 예. 제 기본적인 정의랑 알겠죠? 예. 그것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해봐. 하고 싶은 말 있나? 아니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숙제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숙제하세요. 왜